이번 주 한파와 함께 본격적인 영하권으로 진입한 겨울 날씨. 싸늘한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주머니 사정을 만회하고자 현명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알뜰 소비족들이 늘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는 스마트 원비즈 산업부터 보기만 해도 서늘한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방안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네, 몸도 마음도 겨울에는 춥지만 그래도 따뜻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거 추운 것은 지금 추운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까 뭐 예전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춥다는데 웬만한 데 다 살아본 정말 추위해지는 네. 이게 농담이 정말 전문가예요. 눈 많이 오고 추운 데 많은데, 제가 사실 그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때 혹시 아시는 게 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네. 미국이랑 그 캐나다 적경 지역에 있는데 그 동네가 이제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한 3년 살았거든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추위가 정말 영하 30도 살 때 훅 가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도 뭐 춥다 이런 얘기 할 때 나 버팔로 출신이다 얘기하잖아요. 다 조용해집니다. 캐나다에서도 네. 추우셨는데 버팔로에서는 더 추우셨는데. 캐나다는 저 그 서부 쪽은 이렇게 춥지 않고요. 이제 몬트리올 이렇게 정말 캐나다 구스 뭐 엄청 많이 입는다는데 거기는 정말 춥긴 춥죠 거기는. 네. 버팔로에서 살아남은 남자. 네. 이규찬 기자. 저는 그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 네, 추웠죠. 네, 사실 군대에서. 뭐 그 군 생활 하신 분들도 인정할 만큼 추운 곳이 대성산이었는데, 물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군 생활이 춥잖아요. 근데 요즘에 봉화지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 이게 사사성어인가? 추운 지방에만 있는 건데 네. 이거 상처가 나면 보통 곪거나 이렇게 티가 나는데 네. 이렇게 조그만 상처가 나서 그 안에서 골마가는 건데 이거 티가 안 나요. 겨울철 추우니까. 어머, 어떡해.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장병들이 이렇게 봉화지겸이 많이 생기는데 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애인들이 군대 가 있는 네. 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렇게 봉화지겸이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시는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겉으로 보기에 별거 아니라도 네. 꼬박꼬박 그 소독해 주셔야 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동상에 걸려서 썩을 수도 있는 네, 이런 정말 건데. 위험합니다. 저도 예전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매일 컴퓨터 앞에서 이런 걸 찾아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이거 남편이 정말 이 방송 안 보시나 봐요. 시댁에서도 안 보시겠죠? 아니, 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네, 지금 추위를 이기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든 차트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추운 건 추운 것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추운 곳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1위는 밖에 나가면 폐까지 얼어버린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남극기지. 2위가 네. 뜨거운 물을 뿌리면 바로 눈이 돼버린다는 오미야콘. 3위가 연중에 365일 중에서 210일 이상이 결빙입니다. 아쿠티아 공화국. 아니, 이름도 참 생소해요. 그렇죠. 이 야쿠티아 공화국에서 이름이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가 야쿠츠쿠입니다. 근데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극동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영하 40도 뭐 추운 것도 아니랍니다. 영하 한 40도 되면요. 와, 날씨 많이 풀렸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네. 1월에 평균 기온이 영하 42도고요. 그리고 평소에 겨울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영하 34도에서 5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겨울 내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저희 뿌옇잖아요. 저희 네. 황사가 아닙니다. 눈이고요. 네. 연중 365일 중에 210일 이상이 얼어있는 도시, 바로 야쿠츠크였습니다. 저기는 우리나라 지금 오면은 거의 여름이겠다. 벗고 다니죠 다들요. 그럴 반팔로. 거였어요. 근데 네. 정말 영상만 봐도 맞아요. 싸늘하고 너무 추워 보이는데 2위는 볼게요. 근데 역시 러시아가 춥긴 추운 모양인가 봐요. 2위도 러시아인데 오미야콘이라는데 그게 올라왔네요. 사실은 아까 3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오마야콘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작년 겨울인가요? 올 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그 아마 동영상 재밌는 영상 보신 분 나왔을 텐데요. 인구 한 800명밖에 안 살고요. 시베리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슬쩍 한번 여행 삼아서 갔다 오셔도 괜찮은 도시인데요. 1년에 최대 연교차가 100도가 넘으니까 그렇게 추우던데 그런데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800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기다 보면 마이너스 71.2 딱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가장 추웠던 기록. 제가 우리 거짓말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딱 보면요, 북부항구에서 예, 저 이 영상 아마 보신 분 물을 많이 뿌리시는데? 이거 물이에요. 물을 딱 뿌리는데 바로 얼음이 돼갖고 뜨거운 물을 뿌렸는데 저렇게 돼요? 예. 세상에나. 이 화면 유튜브에서 히트 영상으로 많이 보시면 딱 요 영상인데요.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여하튼 이래갖고 이거 아주 유명해진 것인데 정말 이 영상 보면 대단하다는 건 느낄 세차 수가 어떻게 있었죠. 해요? 나 궁금하네. 세차를 못하겠다. 아니 저기 눈을 부은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을 벗는데 저렇게 0.1초 사이에 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데는요. 영하 50도 아니면 학교도 휴교도 안 할 정도니까요. 네. 엄청 춥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50도면은 일단 학교는 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영하 30도에 만약 휴교하면요. 1년 동안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매년 매일 360일 휴교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사니까 오늘 영하 2, 3도 갖고 특히 젊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잡혀갑니다. 아우, 자꾸 저는 지금 그러시면요. 저 영상만 봐도 너무 추운데 그래. 약간 시베리아 우리가 말만 듣는데 저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저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네. 나는 지금 춥다는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고요. 큰일 나죠. 네.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폐까지 얼어버린다라는 말이 딱 네. 맞는 정도라는데 남극기지 역시 러시아 보스토크의 남극기지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 이거 남극기지인데 남극기에 보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 분들도 남극에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960년 8월에 영하 89.2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남극기지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연평균 기온이요 영하 55도예요. 여기 딱 화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딱 말씀드리는 것이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 국립빙설 데이터센터 말도 어려운데요. 여기서 최극한 지역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딱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요. 가장 추운 곳은 역시 남극기지인데요. 이번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일본의 도움후지라고요. 일본에 하고 있는 남극기지인데요. 3,779m 딱 지점인데요. 영하 평균이 어떠냐면요. 89.2도까지 떨어갑니다. 영하 간 적이 있어요. 89.2도까지요. 그리고 평균 기온이 정말 추울 땐 90도까지 가니까요. 네. 엄청 춥다. 아니 일단 감이 안 잡혀요. 막 80도, 90도 영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몇 분만 지나면 사람들이 눈, 코, 입 그냥 다 완전 얼어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남극에 대해서 혹시 좀 얼마나 추운지 한번 조금 관심 갖고 보시려면요. 키무라 타쿠 아시죠? 네, 네. 저 엄청 그 친구 좋아하는 정말 배우. 일본 사람이죠. 정말 연기 잘하는데 2011년 그 작품 중에 남극 대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화. 근데 이게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남극 기지에 가서 했던 건데 거기 보면 정말 추운 이 드라마인데 한번 보시면요. 정말 추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적응하고 하는지 딱 보실 수 있죠. 정말 강추하는 이번 드라마입니다. 겨울 정말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저런 거 한번 보시고 위로를 네네. 받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좋겠어요. 지금 이건요. 근데 저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이렇게 생활이. 사실 뭐 저렇게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저기 추운 곳에 대해서 아까 94.7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공식으로 인정된 기록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 거기서 제일 추운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미국 국립뱅설 데이터 센터가 체크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가서 재야 돼요. 네. 재서 여기가 제일 추운 곳이 맞아 해야 되는데 94.7도 어떻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가서 재지 못하니까 위성으로 잰 거를 한 거다. 그 온도가. 그래서 94.7도가 아쉽게도 공식적인 인정 못 됐으니까 우리 저희 추위 전문가이신 이항영 의원께서 한번 직접 온도에 들고 가서 네, 한번 가보세요. 한번 직접 재보시는 게 그러니까 어떨까. 아까 뭐 그랬잖아. 뭐 일사후퇴 그때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일사후퇴라고 우리는 비교하면 추워서 못 별거 가요. 아니잖아요. 한번 제가 대표로 한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서 휴가 내서 잠깐 갔다 네. 휴가가 아니라 출장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PD님 한번 여기 남극 기지로 갔다 카메라 오는 걸로 들려서. 인증샷 한번 찍고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쾅쾅쾅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의 추위를 보니까 네. 정말 우리는 지금 추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니까 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한용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영하 1, 2도의 추위에도 못 견뎌서 방한용품을 살게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볼게요.